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하나은행에서 모델 맞추기 이벤트 참여 마지막 날 관련 사진 2장과 함께 메시지를 전해주었네요. 해당 게시글을 읽어보면 D-1 모델 맞추기 이벤트 참여 마지막 날 올해 제일 잘한 일 하나은행 커뮤니티 참여라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공개 독점 힌트컷을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만 살짝 보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 힌트컷 확인 후에 재빨리 인스타 이벤트 게시물로 달려가기라고 전했는데요. 이제는 얼굴만 보이지 않지 임영님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올려주었네요. 실제로 해당 사진을 살펴보면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임영님이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앞 조명을 켜지 않아서 뒤에서 은은히 비치는 조명으로 전신의 실루엣은 보이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가지 힌트가 있어서 임영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월한 바디라인과 인풍성의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어려 보이는 통통한 볼과 산목미남다운 목라인, 또한 섬섬옥수 예쁜 손이 임영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실루엣은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누가 봐도 영락없는 임영님이었죠. 한편 두 번째 사진은 그동안 공개된 녹음실에서의 촬영 장면이었는데요. 상의는 하나은행의 로고 색깔인 초록색의 가디건을 입고 하의는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약 10도 정도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서 얼굴의 아주 일부가 보였는데 통통한 볼 라인에 임영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널찍한 어깨와 바디라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익숙한 마이크와 헤드셋이 녹음실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 주었네요. 한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사위였습니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주사위보다 훨씬 더 커 보였는데 지난번 사진에서도 주사위를 볼 수 있었지만 과연 이 주사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이 찍힌 주사위는 임영님이 서 있는 눈높이로 본다면 숫자 6이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영님 생일인 6월 16일 6자가 2번 들어가니까 모델이 임영웅이라는 힌트로 6을 넣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비하인드 컷은 어제 전해준 두근두근 비하인드 컷 조금 더 풀어볼까 한다는 팬들에게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모델 공개 하루를 앞두고 완전히 모델이 임영님 그 자체임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이번 메시지에도 여러 이모티콘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임영님은 무언가 소식을 올릴 때 관련된 이모티콘을 여러 차례 활용을 했었죠. 이번 하나은행 게시글에서도 아주 시의적절한 이모티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모델인 임영님의 화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사진 속 인물이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는 것 같다면서 어깨와 등판이 바다처럼 넓고 멋있다며 듬직한 임영님이 멋있다는 반응을 전해주었네요. 특히 하나은행에 감사하다면서 저 등에 업혀보고 싶다는 반응도 전했는데요. 어부바를 부르는 특별한 모습이라며 실루엣과 뒷모습만 보아도 귀여움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카멜레온 같은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초록색과 하늘색 임영님과 영웅시대의 만남, 어떤 색깔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 설레고 기대된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추가 힌트 소식으로 시작해 영화 소풍 소식과 그 밖에 오늘 전해진 광주 스페이스 사연 소식까지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 소식입니다. 21일 저녁 영웅시 6시 16분 반가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내가 임영웅 좋아하면 벌어지는 일, 여러분 저 큰일 난 것 같은데 어쩌죠? 임영웅의 스페이스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광주에서 전해진 IM 히어로 전국 투어 사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팬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웃음을 짓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첫 번째 사연은 기가 아주 센 무서운 팀장님과 근무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를 바꾸는 해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임영웅 세 글자만 말하면 팀장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대전콘 연석 티켓도 받으면서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본인도 입덕했다는 사연이 특별했는데요. 앞으로 팀장님과 어머니와 함께 상암 콘서트 도전도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전의 전국 노래자랑에 참석해서 임영웅 노래를 불렀는데 아쉽게 2차 예심에서 떨어진 분의 사연도 특별했고,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지만 임영웅 티켓팅으로 백허그를 받았다는 사연부터 사춘기가 온 어머니에게 고민하는 자녀의 사연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날은 MC 탕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멋진 이벤트도 보여주는 임영님의 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스페이스 사연 코너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의 코너였는데요. 진솔한 팬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더욱더 특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뉴스는 소풍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제작비 12억의 소규모 영화인 소풍이 올해 한국 극영화 중에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이는 나문희, 김영옥, 박근영 배우의 열연과 가수 임영님의 OST가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흥행세를 이어왔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1일 10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소풍은 누적 관객 수 27만 43명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는데 지난 7일 개봉 이후 15일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봉 이후 14일 연속으로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유지하며 5년 만에 한국 독립예술극영화가 20만 관객 돌파의 기록을 선사한 데 이어 올해 개봉한 극영화 기준 한국 영화 첫 손익분기점을 달성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언론사는 모래알갱이가 알아본 명작 독립영화 소풍 조용한 돌풍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영화 소풍의 흥행 비결을 언급해 주었죠.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의 OST 참여 효과가 놀랍다면서 명배우 연기력이 바탕이 되어 인생 성찰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는데요. 좋은 가수가 작지만 탄탄하게 준비된 명작을 알아보았고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러 극장을 찾은 팬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영화를 선물 받았다면서 바로 영화 소풍과 가수 임영님 그리고 임영님 팬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독립영화는 흥행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접할 기회가 제한적일 뿐 좋은 한국 독립영화가 많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머나먼 간극을 임영님과 그의 팬들이 좁혀내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2월 극장가는 대표적인 비수기인데 그나마 설 연휴가 2월에 있는 경우 반짝 대목이 되기도 하지만 영화계 전반의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2024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2024년 극장가에는 애초 흥행력에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독립영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소풍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한편 독립영화는 관객이 10,000명을 넘기도 쉽지 않으며 10만 명만 넘기면 역대 흥행 순위에 오를 정도인데 소풍은 엄청난 흥행세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순수 예술의 독립영화 소풍은 나문희, 김영옥, 박근영님이 주연을 맡았는데 남녀노소 관객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노년의 명배우지만 탄탄한 팬덤이 존재하거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은 아니었지만 이번 임영님의 효과로 인기를 얻으며 큰 흥행을 불러왔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또한 영화 소풍의 흥행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초기 흥행을 주도한 것은 OST 작업에 참여한 임영님의 팬덤이라면서 바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가수 임영님의 영웅시대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드라마 OST에는 몇 차례 참여했지만 거듭된 요구에도 영화 OST에는 참여했던 적이 없었다며 소풍에서는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OST에 참여해 인생 황혼기의 인물들이 쌓아가는 우정을 그린 영화가 더 많은 관객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임영님의 바람이 모래알갱이 삽입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모래알갱이는 주인이 따로 있는 곡인데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감흥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곡으로 임영님은 이 노래를 발표하며 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소풍의 제작진은 배우들의 절제된 감정이 모래알갱이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임영님이 제작진의 이러한 진심 어린 부탁을 받아들이며 영화 엔딩곡으로 활용됐다면서 그렇게 임영님의 팬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 다시 이 노래의 주인이 되었다면서 OST가 영화 관객을 위한 노래가 된 만큼 임영님 팬들이 소풍의 관객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노래의 주인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이렇게 임영님 팬덤은 임영님의 진심에 반응하며 조용히 영화 소풍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해주었네요. 결국 임영님 팬으로부터 시작된 소풍의 입소문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 임영님 공식 팬카페 영시대 회원분들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번에 전국 투어 때마다 동원되는 누적 관객 수도 통상 20만 명을 넘긴다면서
피켓팅이 필수인 임영님의 공연으로 단련된 팬들에게 극장의 예매는 매우 손쉬운 일이라며 이번 흥행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현재 소풍의 흥행세는 단지 임영님 팬덤의 효과로만 보기 어려울 만큼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손익분기점 27만 명을 돌파한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야 입소문이 나지만 소풍에서는 그 촉매작용을 임영님이 담당했다면서 이제 소풍이 좋은 영화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흥행이 시작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이 9점에 육박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풍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와 가족과 친구,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웰다잉과 존엄사 등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며 인생에 대한 성찰까지 이끌어낸다면서 큰 기대 없이 관람을 했지만 결국은 펑펑 울었다는 평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영화를 보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생각났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가지 않으려 했다가 소풍을 보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야겠다는 반응을 보인 평도 있고 또 자신에게 이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긴 평도 있다면서 이처럼 전반적인 관객의 평가는 김용균 감독의 소풍 연출 의도가 관람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음을 보여주면서 국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임영님이 영화의 흥행을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